제가 코코베스트를 F5를 했더니 새로운 게 캐스톤을 하고 싶어가지고 드릉드릉한 상태거든요. 근데 체스트넛 함뜨도 숙제를 해야 되고, 요거도 떠야 되고, 이거 물보라 가디건도 떠야 되고, 또 코바늘 가방도 뜨고 싶은 게 있어서 또 그것도 떠야 되는데, 근데 지금 줄바늘에 걸려있는 문어발이 없어요. 이거는 어차피 따로 줄바늘에 걸려있고 이건 거의 다 떠가고, 얘는 또 줄바늘이 아니라 막대 바늘이어서 바늘이 남고, 코코베스트 뜨던 줄바늘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새로 캐스톤을 하고 싶어서 지금 그 클래식 함뜨방에다가 바나님이랑 그 한나님이랑 같이 진행하시는 지금 코코베스트 함뜨, 피크닉 베스트 함뜨, 그게 클래식 함뜨거든요. 어쨌든 함뜨방에다가 캐스톤 하고 싶다 했더니 추천을 해주신 게 포샤라는 숄이에요. 되게 예쁜 숄인데 제가 사진으로 이거 뭔지 띄워드릴게요. 근데 그게 원작이 약간 아이보리 같은 실로 떴는데 이걸로 뜨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포샤를. 그 함뜨방에서 포샤라고 바나님이 한글로 포샤를 뜨세요 했는데 그게 뭔지 몰라서 영어로 알려달라고 했더니 다른 분들이 아예 그 포샤의 레이블리 주소를 링크를 보내주셨는데 그걸 들어갔더니 이미 제 페이버릿에 있는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뜨면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지금 드릉드릉 하고 있어요. 근데 얘를 또 이제 볼실로 감아야 되잖아요. 감는데 이게 또 레이스 실이고 1200m예요. 한 넉넉 잡아 1시간? 1시간까지는 안 걸릴 텐데 30분 이상 걸리긴 한데 이걸로 뜨면 진짜 예쁠 것 같은데? 그죠? 이거 한 볼로 숄 충분히 뜰 텐데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나 기계 같지? 기계 없이 기계처럼. 이거 포샤 재밌어서 앉은 자리에서 이만큼 떴습니다. 사실 처음에 약간 헤매가지고 몇 번 이 정도 떴다 풀렀다 한 2번 하고서 이제는 완전히 패턴을 이해를 했고, 제가 왼손잡이다 보니까 이 포샤가 서술형이랑 차트 도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봐요. 근데 주로 보는 건 차트 도안이기는 한데 처음 시작을 할 때 이만큼을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여기부터 코를 잡고 점점 코를 늘려가면서 떠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코를 잡고 나서 한 이 정도는 차트가 아니라 서술형 도안을 보고 뜹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서술형 진행 순서랑 똑같이 그대로 떴는데 여기부터는 차트를 보고 쭉 뜨는 건데 차트는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트를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진행 방향이 완전 반대거든요. 그래서 그 차트를 볼 때 진행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뜨거나 아니면 진행 방향은 같은데 여기 꼬아주는 구간들을 반대로 꼬아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최근에 제가 무늬를 볼 때는 그 차트들을 반대로 꼬아서 만약에 M1R이면 M1L을 해야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 이게 여기가 이 X자 중에 여기가 앞으로 튀어나오라고 하는 도안이면 저는 반대로 꽈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차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도안에 보이는 대로 진행 방향만, 왼쪽 오른쪽 진행 방향만 바꿔서 떴는데, 이게 오른손잡이신 분들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말일 수는 있어요. 왼손잡이 뜨게 하시는 분은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진행 방향을 완전 바꿔서 보거나 차트 기호를 바꿔서 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호를 바꿔서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 진행 방향을 바꿔버리면은 예를 들면 여기가 앞부분이거든요. 앞부분에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떠야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쭈루루 떠가는데, 오른손잡이는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이거 포샤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도안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서술형 도안은 진행 방향이 오른손 위주니까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순서인 거예요. 제가 말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차트를 보는 거를 기호를 완전 다 뒤집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진행 속도가 조금 더딘데, 이 초반에는 엄청 헤맸다가 지금 여기부터는 완전히 차트 보는 방법을 터득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나다 보니까 재밌어서 진짜 앉은 자리에서 엄청 열심히 뜨고 있고, 지금 뜬 지 거의 한 4시간? 넘은 것 같아요. 화장실 가고 커피 먹고 막 이런 거 말고는 거의 계속 앉아 있었고, 재밌으니까 멈출 수가 없네요. 추천해주신 바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쁘고 재밌는 도안을 추천해주셔가지고, 제가 숄을 이번이 2번째 뜨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꽃쇼를 떴었고, 꽃쇼를 뜨고 나서 마음에 드는 숄 디자인을 고르지를 못해가지고 숄을 못 뜨고 있었는데, 이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리여리해 보이고. 그리고 제가 원래 가터뜨기를 안 좋아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터뜨기가 좋아져서 여기 가터뜨기 구간이 좀 있어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이게 투박해 보이고 안 예쁘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은 약간 취향이 바뀌어서 이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뭔가 와플 같은 느낌? 그래서 엄청 만족하면서 뜨고 있고, 이거 핸드다잉얀 제가 무슨 실인지를 아까 얘기를 안 드려가지고, 이거는 오밀조밀 잡화점, 쩐유님의 오밀조밀 잡화점의 레이스 얀이고요. 얘 이름은 요거예요. 바느즈라는 리즈. 요거는 엑스트라 파인 메리노 울 80%, 실크가 20% 함유되어 있고 100g에 1200m로 굉장히 긴 레이스 실이고요. 요것만 단독으로 뜨기에는 너무 얇아서 요거 포샤 도안에서도 레이스 실 한 겹이랑 핑거링 한 겹 해가지고 2겹으로 3mm를 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 코코베스트 뜨고 나서 남아있던 여기 오른쪽 아이보리 컬러가 솜솜뜨기 푸빌이거든요. 사실 지금 한 180g밖에 없어가지고 아마 좀 부족할 것 같기는 한데, 만약 부족해도 푸빌 아이보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항상 있어야 되는 실 느낌이어가지고 부족하면 추가로 사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쿨톤 옷을 요즘에 떴어요. 회색이랑 쿨톤, 블루톤 옷을 떠가지고, 제가 원래 이런 웜한 컬러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한테 잘 받는 컬러가 이런 웜한 컬러고, 그래서 웜한 컬러를 뜨고 싶었는데, 체스트넛 같은 경우에는 완전 웜한 컬러긴 한데, 그거는 워낙에 긴 프로젝트고 F5가 당장 나올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장 F5가 나오고 싶은 그런 웜한 컬러를 좀 찾았는데, 이거를 계속 반려실로 두다가 바로 이렇게 볼로 만들어서 이렇게 뜨고 있어요. 지금 밤이어가지고 그림자가 많이 진해요. 햇빛에서 보면은 기모감이 보일 텐데, 그리고 푸빌이 세탁하고 나서는 기모감이 더 살아나거든요. 이거 포샤 같은 경우에 모헤어 같은 거 합사하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헤어는 아무래도 숄 같은 건 목에 두르는 거니까 모헤어가 합사하면은 좀 간지럽고 입에 털 붙고 하는 게 싫어서 모헤어 대신에 푸빌을 선택을 했습니다. 거의 푸빌은 진짜 모헤어 합사한 것처럼 되게
포근포근한 기모감이 특징이거든요. 게이지는 안 내봤어요. 어차피 숄이어가지고 뭐 크기가 조금 달라져도 괜찮을 것 같아서 게이지는 안 냈고, 지금 보면은 여기가 좀 휘거든요. 여기 끝에가 가터뜨기예요, 이 구간이. 근데 이게 가터뜨기는 아무래도 좀 쨍쨍하다 보니까 여기가 좀 휘는데, 나중에 다 뜨고 나서 세탁하고 블로킹 할 때 얘를 좀 이렇게 늘려가지고 휘지 않게 일자로 좀 블로킹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휘네요. 그럼 저는 계속 뜨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손으로 카메라 잡고 한 손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느라 좀 영상이 흔들리는데, 원래는 영상을 이렇게 길게 찍을 생각은 없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중간에 자랑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어요. 미트볼을 만들어준대요. 이거는 우유에다가 빵가루를 넣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소고기 양념에 재워둔 거. 방금 썰었던 오징어도 넣어줄 거예요. 라구 소스를 엄청 많이 남편이 만들어줘서 이거 미트볼이랑 라구 소스를 같이 먹을 겁니다. 여기 오징어. 순후추 좀 뿌려야지. 응. 다 넣고 들어올게. 그래? 조심해. 오. 잘 익었다. 근데 여기 둘이 사는 집이 맞지? 양이 엄청 많다. 좋다. 잘 먹을게. 대박. 맛있다. 맛있다. 이거 빵에 찍어 먹어도 진짜 맛있겠다. 이거 먹다가 탄수화물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빵 사왔어요. 집 근처 제과점에서, 빵집에서. 이거는 진짜 빵에 올려 먹어야 돼. 맛있다. 역시 잘 어울린다. 지금 포샤를 뜨고 있는데 거의 다 떴어요. 제가 이거 어느 정도 진행했는지 그림을 보면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숄의 모습이고, 캐스톤은 여기 끝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가장 작은 코로 캐스톤을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코를 늘리면서 여기 무늬 있는 부분을 뜨고, 이제 또 계속 늘려주면서 여기는 가터뜨기 부분이거든요. 지금 제가 뜬 거랑 비교하면 무늬가 이 부분이고, 가터뜨기 여기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금 늘림단을 다 끝냈고, 여기가 바디 부분이거든요. 바디 부분을 다 끝냈고, 여기가 보더 부분이에요. 이렇게 세로로 무늬가 나오는 것이 보더인데, 이 보더를 뜨는 게 뜨기 시작하는 것부터 엄청 막혀가지고 되게 막 찾아봤는데 포샤를 뜬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한국 분 중에서는. 그리고 외국 분도 사실 그렇게 후기가 많이 없고,
레이블리에는 후기가 있기는 한데 이 뜨는 방식이 막 설명이 돼 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도안 자체에도 영상이나 이런 게 따로 없고 유튜브에 찾아봐도 뜨는 법이 없어가지고 엄청 고심을 하다가 이제 좀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돼서 혹시나 포샷 뜨는 분 계시면은 이거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저도 이게 확실하지는 않아요. 지금 막 머리를 써서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한 게 맞는 방법인 것 같거든요. 만약에 뜨다가 중간에라도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또 영상을 남겨볼게요. 일단은 여기 코가 전체가 지금 여기 코가 위 바늘, 긴 바늘에 걸려 있는 거고요. 이제 여기 보더 부분을 뜰 건데 여기를 아이코드를 세워요. 이렇게 여기 부분을 아이코드를 세워서 여기 이제 코를 주워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코드를 할 때는 짧은 바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40cm짜리 줄바늘에다가 이렇게 교체형 바늘을 꼈는데 그것보다는 이거 DPM 바늘을 쓰면 더 편할 것 같아서 아이코드는 여기는 DPM 바늘을 이용해가지고 이만큼 도안에서 뜨라는 만큼 떠줬고 이제 여기 세로의 보더 부분이 여기가 이제 보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을 이제 여기를 떠줄 건데 이렇게 긴 직사각형을 떠줄 건데 여기 아이코드를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코를 주워가지고 이 중간은 계속 코줄임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코줄임을 하면서 위로 떠주면은 여기 바늘에 코도 없을 거고 끝까지 뜨는 거예요. 여기랑 보면 그림을 보면 여기랑 여기가 코가 사라져 있고 이렇게 걸려져 있고 바늘에 얘네를 이렇게 코를 줄이면서 여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가지고 여기 끝에 마지막으로 바인드 오프를 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기둥을 아이코드로 세운 거고 여기서 이제 코를 주워서 쭉 떠 나갈 겁니다. 아마 이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거를 영어를 막 팝하고 해석을 해도 이게 약어들이 많다 보니까 정확히 해석이 안 되고 이래서 좀 머리가 아팠는데 이제 좀 이해를 했어요. 계속 떠볼게요.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렸던 방법이 맞아요. 뜨니까 이제 확실히 알게 됐어요. 여기로 아이코드로 기둥을 세워서 여기에 다시 코를 지운 다음에 여기 세로 있는 코랑 가로 있는 코랑 여기 중간마다 코를 줄여주면서 이렇게 위로 지금 떠주는 중이고요. 제가 게이지를 아직 세보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세로 길이 이렇게 10cm 게이지를 냈을 때 가로 코수가 세로 단수보다 코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반대인가? 헷갈린다. 암튼 가로 세로 길이가 만약에 10코 10단이면 그게 정사각형 모양이 아니라 좀 직사각형 모양이 되나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코를 점점 이렇게 줄여주고 있는데 여기가 약간 이렇게 커브가 돼요. 요거는 아마 이쪽에 또 꽈배기 무늬가 이렇게 있어서 꽈배기 무늬는 이렇게 쪼그라들잖아요. 그래서 더 여기가 좀 커브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세탁하고 말릴 때 이게 또 꽈배기 무늬가 잘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당기면 늘어나요. 그래서 원래 숄은 뜰 때 모양이 좀 안 예쁘더라도 요거 이렇게 블로킹을 잘 해주면은 대부분의 숄들은 블로킹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블로킹을 해서 말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되게 들어가는데 보면은 이거 무늬가 여기 메인 무늬의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숄 길이를 더 이렇게 길게 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 기둥코를 저는 그 원작 도안에서 제시하는 코수만큼 딱 그 아이코드를 이렇게 기둥을 세웠거든요. 근데 이거를 길게 하고 싶으면 이 기둥을 훨씬 더 길게 하고 여기 이 반복되는 무늬를 더 반복을 많이 주면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늘리는 게 싫으면 지금 저는 여기 뜨는 거 지금 이만큼이
원작에서 제시하는 만큼만 늘려줬거든요. 그냥 원작이랑 똑같이 떴는데 더 길게 크게 하고 싶으면 여기서 이것도 어차피 무늬가 다 반복되는 거예요. 차트를 보고 뜨는 건데 이 반복되는 횟수랑 늘려주는 코를 많이 늘려주면 더 커지는 거거든요. 많이 늘려주는 만큼 이거 보더, 이쪽이 보더인데 여기도 더 많이 그냥 뜨면 돼요. 그래서 이걸로 크기를 조절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충분히 지금 길이가 길어요. 지금 이게 이렇게 접은 거거든요. 그래서 목에 두르거나 막 머리에 두르거나 할 때 충분한 길이가 될 것 같아서 저는 더 안 늘리고 원작대로 이대로 진행할 거예요. 근데 지금 실이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는 솜솜뜨개에서 제가 예전에 구매를 해뒀던 푸빌 아이보리 컬러고 지금 2합으로 뜨고 있거든요. 근데 실이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거 시작을 할 때 애초에 실이 한 180, 170g 밖에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좀 모자랄 것 같아요. 근데 모자랄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추가로 올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핸드다잉얀 오밀조밀해서 바느질하는 리즈는 이거 도안상에 보니까 거기도 레이스실 하나랑 핑거링실 하나를 이렇게 두 개를 합사를 해서 떴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요거 푸빌 2합이 핑거링 정도 굵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핑거링 정도 되는 굵기를 2합으로 떴을 때 게이지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핑거링 정도, 이거는 완전 딱 레이스. 이거 두 개를 섞어서 떴을 때 각각 한 800에서 900m가 든다고 했어요. 800에서 900, 얘도 800에서 900. 근데 이거 레이스 야는, 핸드다잉 야는 100g에 1200m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남을 거고, 좀 많이 남을 거고, 얘는 워낙에 200g이 안 됐으니까 얘는 100% 부족할 게 맞았어요. 이거는 2합에 100g에 400m거든요. 근데 이 쇼를 뜨는데 총 한 840, 850m가 필요한데 얘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한 700m밖에 안 됐으니까 부족했어요. 근데 진짜 아깝죠. 여기만 뜨면 되는데 여기만 뜨면 되는데 진짜 실이 애매하게 부족해요. 일단은 있는 데까지 다 뜨고 그리고 다른 문어발을 또 해치우고 이 실이 추가로 오면 얘를 마저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어가지고 지금 캐스톤 하고 한 4일 됐나? 3일 됐나? 4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다 F4를 하면은 뜬 날만 계산을 해가지고 만약 실이 안 오면은 못 뜬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날은 빼고 총 며칠 걸렸는지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거 재밌어서 하루에 막 6시간, 8시간 이렇게 떴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뜨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거 스팀 줘도 늘어날 것 같은데 저는 스팀 말고 바로 세탁을 할 거기 때문에 다 뜨게 되면 그때 이렇게 펴서 말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핸드다잉얀 합사하니까 예뻐요. 약간 아몬드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 중간중간 이렇게 지금 햇빛이 하나도 없어요. 밤이어서. 이렇게 중간중간 스패클이 보입니다. 여기 중간에 좀 갈색으로 진하게 염색된데 여기 붉은색 스패클 그리고 얘가 약간 여기 보면은 약간 파란 계열도 있거든요. 그죠? 중간중간 약간 파란 계열 보이죠? 근데 스패클이 파란색은 많이 눈에 안 띄어요. 거의 붉은색. 이게 너무 눈에 지금 잘 띄고 여기도 붉은색. 약간 여기 있다. 이렇게 약간 파란 계열 스패클도 보이기는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다 지금 약간 아몬드 봉봉 같은 컬러예요. 너무 예쁘다. 오늘은 서귀포 5일장에 왔어요. 서귀포 5일장은 4일이랑 9일에 열리고요. 여기 입구 있는 쪽에 ATM 기계도 있으니까 대부분 현금 결제로 하거든요. 현금 여기서 뽑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차장도 있는데 크진 않습니다.
이것도 이거 훨씬 싸고. 이거 잠옷 완전 잘 입어서 또 사러 왔어요. 이거 반팔 말고 나시도 살까? 반팔해. 반팔이 편하지? 내가 안 입고 왔지만. 아, 그렇네. 블랙은? 이거 블랙해. 네이비가 네이비가. 노랑은? 약간 이거는 네이비야, 파랑이야. 이게 내 거. 노랑도 나쁘지. 노랑 근데 너무 샛노랗다. 주황은? 주황은 샛주황이다. 이거는? 너무 애기 거 같아. 와, 여기 진짜 크다. 깍새우 어떻게 해요? 1kg에? 키로에 11,000원. 새우는 다이소 2만 원. 어. 이거 2만 원인데 이거 몽땅 만 원. 2만 원. 깍새우 1kg만 주실래요? 파스타를 먹을까? 아니, 나 아니야. 아, 파스타대. 와. 깍새우가 여름에는 잘 안 나죠? 요즘 비싸요. 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색이 더 진해. 이거 뭐 사지? 쌀이 얼마지? 쌀이 너무 작다. 저희 저장 사람이랑요. 쌀이 살까? 쌀이 고추 한 바구니 주세요. 쌀이가 좀 작네요.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여기는 근데 해수욕하긴 별론 것 같아. 우와. 여기는 세숫가게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다. 등대가 귀여워요. 드셔주는 아까 거기가 맞는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조리. 아, 오빠, 이제 투명 카약은 안 한다고 했어. 나루스? 내 모양만 한대. 오빠 안 타도 될 것 같아. 투명 카약은, 끝났어? 투명 카약이 약간 환경 문제 때문에 안 하고 나무로 된 카약만 한다고 했어. 근데 이거 너무 덥고 힘들 것 같아. 예쁘다 보고만 있어. 오일장에서 사온 재료들로 파스타를 만들 거예요. 양파는 이거면 됐지? 존슨비 소시지. 어슷? 약간 이렇게? 재밌게.
소세지는 먼저 좀 바삭하게 구워 놓을 거예요. 오늘 메인 재료는 사실 소세지가 아니라 딱새우입니다. 근데 전 파스타에 소세지가 들어가는 걸 아주 좋아해서 남편이 이렇게 잘 만들어줘요. 이게 오늘의 주인공 딱새우. 시장에서 키로에 15,000원에 샀어요. 진짜 딱새우 오랜만에 봐가지고 보이자마자 바로 샀어요. 알도 이렇게 튼실하게 있고 크기가 꽤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냉동이 아니어서 좋아요. 요리를 하는데 하늘이 너무 예뻐서 잠깐 보러 왔어요. 문이 안 열려. 풀벌레 소리 너무 좋다. 확실히 가을이 오는 게 느껴집니다. 저기 오징어배도 떠 있고요. 요리하다가 하늘이 예뻐가지고 나와봤어요. 네, 창문을 열어봤어요. 다시 요리하러 갑시다. 새로운 각도야. 또 요리하다 하늘 보러 왔어요. 아, 너무 예쁘다, 오늘. 저기, 오징어배도 반짝반짝. 양이, 그릇이 작은데? 와우. 양이 장난 아닙니다. 엄청 화려하다. 파마산도 갈아서 올렸어요. 어떻게 먹어야 되지? 나 소세지만 하나 먹어봐도 돼? 제가 좋아하는 존슨빌. 맛이 없을 수가 없다. 남편이 만들어준 무 오이 피클이랑 먹을 겁니다. 이거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떻게 까나요? 오, 머리도 쪽쪽 빨아 먹어야 되겠다. 마디. 오, 쏙 나서. 와, 진짜 크다. 저거 입으로만 쏙 베어 먹어도 되겠는데? 이렇게 먹어도 되고요. 와, 진짜 커. 아. 맛있다. 면색이 어두워졌어. 많이 빨아먹었고. 소스. 먹자. 딱새우 잘 까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손으로만 까면, 근데 얘는 너무 잘 까졌는데 지금? 네, 이렇게. 가운데 껍질이 연해서 가위로 양옆을 잘라준 다음에 쏙. 지금 액쟁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이만큼 남았거든요. 근데 이만큼 다 풀러야 돼요. 미치겠다. 왜냐면 제가 바로 이전 뜨개 영상에서 여기가 너무 넓고 여기가 너무 좁아서
얘 말릴 때, 블로킹 할 때 이렇게 옆으로 늘려서 말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뜨면 뜰수록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이렇게 파도 치듯이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하고 도안을 다시 읽었는데 진짜 이거 엄청 많이 떴는데 이거 봐요. 도안을 다시 읽었는데 이게 점점 코줄임을 하는데 여기 엣징 있는 부분이랑 여기가 그 숄의 바디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숄의 바디 부분, 여기가 보더 부분이에요. 이 보더 부분이랑 숄 바디 부분을 계속 왔다 갔다 겉면에서 앞면에서 왔다 갔다 뜨면서 겉면에서 여기 사이에 있는 코를 줄이는 거거든요. 한 번씩. 근데 이게 한 코씩 줄이다가 뭐 두 코씩 줄이다가 한 코랑 두 코를 약간 번갈아 가면서 줄여야 돼요. 근데 제가 두 코씩 줄여야 되는 걸 안 하고 계속 한 코씩만 쭉 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길어진 거죠. 원래는 두 코씩을 줄이는 게 있으니까 적어도 이만큼은 없어야 돼요. 이만큼이 없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뜬 거에 거의 반절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다 풀러야 돼요. 여기 끝까지. 이게 한 코, 두 코를 약간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한 번도 두 코를 줄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왜 이렇게 심한가? 게이지가 그렇게 안 맞지도 않은데 왜 그럴까 했는데 도안을 잘 읽어야 하는데 대충 봐가지고 이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완전 지금 파도 치는 것 같죠? 이게 뭐야, 러플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다 푸르시오를 할 거예요. 괜찮아요. 이제 완전히 알았으니까. 푸르시오가 없는 뜨개는 없습니다. 저 이거 지금까지 한 번도 푸르시오 안 했거든요. 지금 푸르시오를 하네요. 그러면 다시 풀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더 부분. 속상하다. 눈물의 푸르시오. 이거 진짜 라면 같다. 라면 면발 같죠? 아, 진짜 많이 풀러야 돼. 여기 다 풀러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다 뜨고서 한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남긴 상태에서 알아서 다행이에요. 다시 열심히 떠볼게요. 오늘은 요리하는 영상이 없는데 사실 영상을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차려놓고 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여서 급하게 영상을 켰어요. 이거는 남편이 해준 돼지뼈 갈비찜. 돼지뼈 감자탕에 들어가는 그 뼈갈비? 그걸로 갈비찜을 해준 거고요. 이거는 버섯. 여기에 밥 비벼 먹으면 진짜 꿀맛. 그리고 이것도 남편이 해준 무랑 오이 절임. 맛있어요, 이것도. 그리고 이거는 제가 끓인 차돌박이 된장찌개. 차돌박이가 아니다. 대패 삼겹살 된장찌개. 안에 바지락도 넣었는데 바지락은 살을 다 발랐습니다. 너무 맛있어 보여서 급하게 켰어요. 압력, 그치? 압력밥솥에다 해가지고 살이 그냥 똑 떨어져. 대박. 지금 위에 뿌린 건 아몬드 가루예요.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맛 업. 푸르시오 하고 원래 도안대로 다 다시 떠서 이제 여기 캐스트 오프만 남았습니다. 바인드 오프만 남았습니다. 역시나 도안대로 하니까 여기가 울지 않고 평평하게 됐어요. 여기가 좀 튀어나오는 건 그대로인데 여기 당겨서 말리면 될 것 같고 아까는 여기가 무슨 러플처럼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완전 다 평평해졌습니다.
이제 여기를 커팅을 하고 이거 할 때 제일 기분 좋아요. 빼주고 여기 돗바늘로 정리하면 F5입니다. 끝! 태풍 대비하려고 비상 식량을 사러 마트에 왔습니다. 오, 사람이 없어. 여기는 제주도에만 있는 제스코 마트라고 식자재 마트예요. 뜯기 전에 냉장 보관 안 해도 되잖아. 이거는 메일에서 새로 나온 오트밀 음료인데 바리스타 이 버전이 제일 맛있대요. 맥스가 좋아? 세이프보다? 렉스가 1,000원이나 차이 나는데 가격이? 되게 유명하던데.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나? 폭발 방지래. 근데 이것도 세이프인데. 그래? 이거 하지. 여기도 있는데? 파열 방지 기능? 아파트 관리실에서 문자가 왔는데 전기가 끊길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대비하라고 해서 혹시나 전기가 끊기면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가스를 사둡니다. 이거 냉동인가? 고추 듬뿍. 사실 냉동을 사면 아이고 비상식량이기보다는 이거는 제 취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무조건 초록색이야. 고소한 쌀과자. 쌀과자는 무조건 초록색입니다. 그래, 오빠 사. 남편이 좋아하는 바나나칩. 이거는 뭐야? 이건 구운 거고 그건 튀긴 거야? 구운 거 색깔이 별론데? 그거 사자. 봐봐. 벌집 피자. 한다. 그래? 오빠 오이 사자, 오이. 순두부 1kg. 좋았어. 이건 사자. 이거 사자. 이거? 상태가 안 좋아. 물이 너무 많아. 얘가 제일 좋은데? 트렁크가 가득 찼습니다. 단수가 될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식수도 사놓고요. 비가 갑자기 엄청 쏟아져요. 태풍 흰남노가 이제 시작될 건가 봐요. 오늘은 일요일이거든요. 화요일에 제주도 보고는 온다고 했는데 비는 일요일부터 온다고 하긴 했었어요. 다행히 바람은 아직 많이 불지는 않네요. 구름이 엄청 빨리 이동한다. 바람도 아까보다 확실히 불어요. 다행히 태풍 흰남노는 제가 사는 지역에는 큰 피해는 입히지 않고 지나갔고요. 동쪽이랑 위미 그리고 하요 이런 데는 정전이 좀 됐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정전이 풀렸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풍도 지나갔고 날씨가 확 추워질 것 같아서 미루던 포샤 쇼를 드디어 지금 세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섬유유연제에 담가놓은 상태고 이제 한 번만 헹구고 탈수하면 얼른 말라서 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태풍 지나고 나니까 하늘이 완전 깨끗해졌다. 우와, 사진 찍으러 왔는데 소가 엄청 많아요. 여기서 포샷 책샷을 찍으려고요. 귀여워. 짱 많아. 안녕.
이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솔띠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건 앞에 영상에서 보셨죠? 포샤 숄입니다. 포샤라고 하기도 하고 포티아라고도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포샤, 포티아, 숄. 요거 오늘 햇빛이 되게 예쁘게 잘 들어가지고 지금 예쁜 손연색 실의 예쁨이 아주 뿜뿜 잘 보이는데요. 좀 자세히 색감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솜솜뜨개의 푸빌 아이보리 색상 2개 이압이랑요. 그리고 오밀조밀 잡화점의 핸드다잉한 손염색시 바느질하는 리즈 레이스 굵기를 하나 해서 총 3개의 줄을 가지고 떴고요. 원작이랑 동일한 바늘인 3mm 바늘을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보통은 도안을 먼저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실 얘기를 먼저 꺼냈으니까 실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푸빌 같은 경우에는 테즈메니아 울이랑 알파카가 합사되어 있는 실이고요. 테즈메니아 울은 되게 부드럽고 테즈메니아라는 섬이 있대요. 거기서 극소수로 생산되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양털입니다. 뛰어난 크림프성으로 흡수성도 좋고 보온성도 좋고 표면 촉감이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예민한 피부에도 부담스럽지 않게 부드럽게 착용이 가능한 실이고요. 그래서 숄 같은 경우에는 맨살에 목에다 많이 두르잖아요. 근데 맨살에 둘러도 불편함이 전혀 없고 까슬거림은 진짜 없어요. 까슬거림도.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테즈메니아 울이 70%고 베이비 알파카가 30%인 실이고요. 이게 저는 2압을 썼는데 1압당 2겹으로 연사가 되어 있어요. 2압이라고 하면 총 4겹이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저는 2압을 샀습니다. 2압으로 치면은 길이는 100g당 400m 정도 되고요. 거기 홈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걸로는 3mm 바늘을 사용을 했을 때 24코 34단이 나온다고 해요. 요거는 개인 손땀에 따라 달라지니까 요거는 스와치를 내보거나 떠봐야 확실히 게이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게 아이보리 컬러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약간 아몬드 같은 느낌이 있고 중간중간 스패클이 보이죠? 여기 보면은 브라운색 스패클, 붉은색 스패클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제가 손연색 실을 합사를 해서 그래요. 그거는 오밀조밀 잡화점에서 산 손연색 실이고 바느질하는 리즈 레이스 굵기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100g에 1200m로 굉장히 긴 실이고요. 제가 이게 실크가 섞여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울이 80%, 실크가 20% 섞여 있어서 지금 보시다시피 약간 광택이 혹시 느껴지시나요? 제가 지금 보이는 화면상으로는 광택이 보이거든요. 이게 그 레이스 손연색 실에 여기 특히 광택 보이죠? 실크가 섞여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운 광택이 이렇게 보입니다. 아크릴 같이 그런 합성 섬유의 실의 광택과는 진짜 다른 고급진 광택감이 느껴져요. 너무 예쁘죠? 요거 바느질하는 리즈 합사하기 전에 실물 색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실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보이는 이게 푸빌 아이보리 컬러고요. 보면은 지금 2압이에요. 지금 색감이 딱 가장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요거 푸빌 2압으로 해서 저는 푸빌은 190g을 사용을 했습니다. 넉넉하게 200g 정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이는 게 손연색실 바느질하는 리즈고요. 요거는 처음에 샀을 때 보통 100g이 기본인데 제가 처음 사자마자 택을 떼고 무게를 쟀을 때 111g이었어요. 엄청 양이 많은 거예요. 111g이면 레이스 실은 100g에 1200m니까 엄청 11g이나 더 들어있었어요. 어쨌든 요거는 사용을 이거 숄을 뜨고 나서 남은 양이고 얘는 총 70g을 사용을 했습니다.
요거 손염색시 70, 그리고 푸비 리압은 190g을 사용을 해서 토탈 무게는 260g 정도 되는데 제가 정확히 크기를 완전히 숄 크기를 재진 않았는데 원작보다는 약간 작게 떠진 것 같아요. 이게 세탁을 하기 전에는 원작이랑 비슷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콘사가 합사가 되다 보니까 세탁을 하면서 수축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찬물로 세탁했음에도 기계로 탈수를 하긴 했지만 요거 콘사는 세탁을 하면 좀 줄어들어요. 특히나 세로 같은 경우가 좀 줄어들어가지고 원작보다는 조금 작게 만들어지거든요. 만약 더 크게 하고 싶으면은 요거 포샤 숄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원 사이즈로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더 크게 하고 싶으면 요거 푸비를 3합이나 4합으로 하면은 그리고 바늘 호스를 더 키워주시면 원하시는 크기로 크게 뜨실 수 있어요. 숄의 장점은 게이지가 원작이랑 꼭 맞지 않더라도 바늘 굵기랑 실 굵기에 따라서 원하는 크기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 사이즈인 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바느질하는 리즈. 딱 봐도 실크가 들어간 광택감이 느껴지시나요? 중간중간 스패클도 있어요. 아이보리 베이지 컬러에 약간 아몬드가 들어간 것 같은 브라운 컬러의 포인트가 있고 중간중간 스패클은 이렇게 핑크 컬러, 레드 컬러, 핑크보다는 레드에 가깝습니다. 레드 컬러도 스패클이 있고 또 이런 데 부분을 보면 약간 회색빛? 파란 빛이 나는 회색빛 컬러가 좀 섞여 있는 곳도 있어요. 여기가 좀 약간 회색빛이 보이죠? 그래서 엄청 예뻐요. 가을에, 봄이나 가을에 굉장히 아무 때나 휘뚜루마뚜루 할 수 있는 컬러인 것 같아요. 어느 색 옷이랑 같이 이렇게 코디를 해도 전혀 튀지 않고 이렇게 은은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 부분이 특히 브라운 컬러가 좀 잘 보이네요. 실에 대한 거는 이것도 워낙에 울에다가 실크가 섞여 있어서 전혀 이거는 까슬거리는 거 이것도 전혀 없고 요거 푸빌 같은 경우에도 까슬거리는 거 전혀 없습니다. 제가 요즘 올해 말까지 솜솜뜨개 서포터즈 활동을 하기는 하는데 얘는 서포터즈 활동으로 제공받은 실이 아니고 내돈내산. 제가 원래도 중간중간 이거는 항상 떨어지지 않고 가지고 있거든요. 푸빌 아이보리 컬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이랑 합사를 해도 예쁘게 합사가 잘 되니까 이거는 항상 거의 가지고 있는 컬러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돈내산으로 사서 쟁여두는 템입니다. 이 정도 하면은 실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난 것 같고 워낙에 제가 오밀조밀 잡화점도 손연색 실을 이번에 3번째 사용을 하는 거고 이것도 워낙에 자주 얘기를 드려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숄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여기 끝에 꼬리 부분 있죠. 꼬리라고 칭해야 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꼬리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이렇게 크기를 늘려나가면서 코를 점점 늘리면서 쭉 무늬뜨기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까지는 이런 약간 다이아몬드에 이렇게 꽈배기가 꼬아져 있고 가운데 가터뜨기가 있는 이런 무늬뜨기를 쭉 하다가 이제 점점 더 숄이 커지면서 전체를 무늬뜨기 하기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 옆쪽으로는 가터뜨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무늬는 여기 이후로는 무늬는 더 커지지 않고요. 무늬 크기는 계속 일정이에요. 근데 숄이 커지는 건 옆에 가터뜨기의 길이가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가요. 그리고 무늬도 대칭적이고 규칙적이거든요. 그래서 무늬도 계속 반복하는 무늬입니다. 그래서 한 여기 정도까지는 진짜 재밌는데 이 중간에 계속 무한정 여기 가터뜨기를 늘리는 구간이 있어요. 엄청 넓죠? 여기 끝까지. 여기 보면 이렇게까지 가터뜨기가 큰 긴 부분이 있는데 이쯤 오면은 진짜 좀 지루해요. 그리고 계속 같은 무늬를 반복을 하긴 하는데 저는 무늬를 완전히 외우지는 못했고 중간중간 계속 차트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포샤 숄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으로 이 숄에 뜨는 방식을 서술형으로 써주기는 하는데
이 무늬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앞부분에는 그래도 서술형으로 무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렇게 무늬를 서술로 써줘요. 근데 이 중간부터 해서 끝까지는 다 차트 도안을 보고 뜨셔야 합니다. 근데 차트 도안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약간 변경되는 부분에서 서술형 도안을 왔다 갔다 이렇게 참고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다 차트 도안을 보고 뜨셔야 되고요. 이렇게 쭉 숄 크기를 늘리다 보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늘려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전 뜨개 로그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여기 이제 보더 부분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보더가 가장자리라는 뜻이거든요. 자, 여기 보더 부분의 무늬가 이 무늬랑 같은 무늬예요. 여기 이렇게 꽈배기처럼 빠져있는 무늬 있죠. 약간 머리 따은 것 같은 무늬. 그게 이렇게 보더 부분으로 이어지는 거고 요거를 보더 부분을 할 때 원래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뜨는 중이었다가 여기까지 다 뜨면 이제는 여기서 이렇게 코를 만들어가지고 아이코드로 이렇게 새로운 이만큼 떠서 있는 상태에서 이만큼을 만들어줘요. 이만큼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아이코드, 세코 아이코드를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서 코를 주어가지고 이제 보더 부분은 이렇게 뜨는 거예요. 숄을 늘릴 때는 이렇게 뜨다가 여기까지 다 늘렸으면 여기서 코를 만들어서 이렇게 뜨고 우리 왜 더블 밴딩 작업을 할 때 이쪽이 만약에 가디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세로로 되어 있는 가디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버튼 밴드 부분에 코를 줍잖아요. 그래서 코를 줍고 새로 캐스톤을 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이렇게 버튼 밴드를 쭉 떠올려 가면서 여기 겹치는 부분을 이렇게 코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위로 떠 올라가잖아요. 그 방식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이 보더 부분이 이해가 안 가가지고 프루시오도 하고 또 이 중간에서도 이해가 안 가가지고 거의 끝까지 다 떴다가 다시 좀 프루시오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뜨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헤매지 않습니다.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더 부분을 뜨다가 보더 부분을 떴는데 그러면 딱 여기까지 떠지거든요. 근데 이 끝이 여기는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여기서 끝맺음을 맺으면 이렇게 각이 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또 다른 줄임 차트를 보고 이 끝부분 무늬를 보면서 이렇게 줄여주면서 처음처럼 이렇게 세모처럼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도 세모 형태고 끝도 이렇게 세모 형태로 완성이 되는 숄이에요. 아, 햇빛이 강하니까 진짜 덥네요. 아무튼 요거는 영어 도안이고요. 그래서 한글 도안은 없어가지고 좀 도안이 아무래도 뜨개 도안 같은 경우에는 약어를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약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약어인지 설명이 다 써져 있으니까 약어 자체를 이해하는 게 어려우시면 그 약어를 유튜브에 그대로 검색을 해보면 유튜브에 되게 다양한 튜토리얼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뜨면 돼서 제 기준은 여기 보더 부분이 좀 헷갈려서 그렇지 여기 무늬 차트 하는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거 숄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댓글로 어떤 분이 혹시 초보 뜨개인도 요거 쉽게 할 수 있는지 여쭤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영어 도안이 처음이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고 좀 어려울 수 있다 얘기를 드렸고 영어 도안을 봤더라도 숄이 처음이신 분들은 진행 방향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좀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 영상을 한번 보시고 뜨는 걸 추천을 드리고 첫 영어 도안으로 시작하는 건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서술형 차트도 어느 정도 볼 줄 아셔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차트를 보고 뜨는 거기 때문에 차트 도안을 보실 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고 기본적인 난이도는 저는 중상인데 저한테는 한 중 정도 됐다. 근데 숄이 워낙에 재밌어가지고 진짜 시간 가는지 모르고 떴어요. 그리고 가끔 숄 중에 코가 너무 커지면 숄 크기에 따라서 코가 너무 많아지면은 한 80cm짜리 되는 줄바늘에다가 뜨기가 조금 힘든데
얘는 여기 보더 부분 하기 전에 코가 생각보다 제가 바로 이전에 뜬 게 꽃쇼리거든요. 꽃쇼리랑 비교를 하면은 이거는 코스가 그래도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80cm짜리를 사용을 해도. 아, 햇빛이 잘 드니까 역시 자연광. 제가 정보를 좀 많이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약간 격앙된 목소리에 좀 빠른 패턴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너무 느린 얘기로 하면은 또 지루하시지 않을까요? 그래도 정보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오늘도 찍어봤습니다. 아, 지금 너무 예쁘네요. 여러분, 가을, 겨울에 다들 포샤 뜨세요. 1뜨개인 1포샤. 완전 강추합니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이제 가을 뜨개들을 많이 보여드릴 것 같고요. 다음은 아마도 스웨터 영상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다음 주에 봐요. 안녕.